일찍부터 아직 그 당시에는 그리 많지 않았던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온갖 곳에 다 신청서를 넣은 끝에 작게나마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구고 대표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는 걸 보고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당연히 집안의 지원을 받고 일찍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렇듯 사업하면서 대표 직함 달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혀를 내두르곤 하세요. 너는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 담을 생각해보면 겁이 나서라도 이렇게 큰 사업 턱턱 시작할 생각을 어찌했을까?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어머니께서는 결혼 후에는 저희 형제를 키우시며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전형적인 현모양처십니다. 형제들 역시 그런 무던한 부모님 닮아서 얌전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다들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삶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셨죠. 타고나길 모험심이 강하고 호승심도 강해서 승부욕도 있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저는 저희 집에서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어요. 비록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타고난 성품이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세상에 뛰어드는 딸 자식과 형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항상 응원해 주던 것이 바로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가장 기뻐해 준 건 역시 가족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사람보다 믿고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가족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푸릇푸릇한 대학생이 되어서 친구들 갓 이성의 눈을 떠 연애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모의 사업을 준비하는 등 졸업하고 나서 곧장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열의에 차 있었고요. 남들은 청춘이라며 즐기고 살아야 한다던 20대 시절에는 갓 창업한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 애쓰느라 다른 게 눈에 들어올 시기가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제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젊은 여성 사업가로서 아름아름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성의 접근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정고생 있는 대로 다 하다가 노력 끝에 저라는 사람을 사업가로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쌓아올린 사업적 기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적 인맥의 도움으로 회사가 반쯤 번듯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이 참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자면 사업 키우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다른 데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던 것도 맞아요. 게다가 워낙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지라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 역시 평범한 중산층 소시민 가정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중에서 개천용 대접받으며 성공한 친구라고 축혀 올려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니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둘씩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이들이 늘어가고 은근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유난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 아래에서 컸으니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제 모습이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회사 일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하는 제가 갖은 노력 끝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제 삶이 좋았어요. 저 스스로도 사업보다 가정을 우선할 결심이 서지를 않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역시 가정에 충실할 상대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조금쯤은 결혼을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잔소리를 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워낙 제가 활달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사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업한다고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해마다 주기적으로 꼭 얼굴을 보면서 간만에 만나는 친구들 제대로 대접을 하기도 했고요. 제 사업 잘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저한테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들러붙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속보이는 짓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사업한다고 이래저래 사람 마주칠 일이 많다 보니 사람에게 질리는 경험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아무런 사심 없이 만날 수 있는 옛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도 제 사람에게 지갑 여는데 인색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낌없이 쓰고는 했습니다. 대접이 융숭해서인지 평소 같으면 보기 힘든 친구들도 제가 모임에 나갈 때에는 웬만하면 다들 참석해서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친구는 저희 동네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한 친구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때부터 자기는 성인이 되면 곧장 결혼해서 빨리 집에서 나갈 거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친구였기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갓 20을 넘겨 바로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다른 친구들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결혼한다는 남자가 무려 띠동갑도 넘은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차마 친구 앞에서 대놓고 뭐라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걸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야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한창 청년이고 열심히 일할 나이이지만 가슴을 아직 어린 티 벗지 못한 여자아이들 눈에는 아저씨나 다름없는 상대였어요. 다들 그 친구의 일은 그리고 다소 성급해 보이는 결혼에 대해 걱정스러워했지만 나서서 걱정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자기 결혼하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고 사실 그 친구 집안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고만고만한 가정 형편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친구의 친구 형편이 가장 좋지 않았고 경제력보다는 문제가 되는 게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다 실패한 이후로는 경제활동이랄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술독에만 파묻혀 지내고 있었고 술만 마시면 욕설에 부인과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소리가 대문 밖을 넘어설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 가장이 술만 마시면 개 패듯 마누라와 자식 새끼들 손을 댄다는 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집이 지긋지긋했겠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피성 결혼으로 집을 나가려는 그 친구 심정을 아마 다른 친구들도 이해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연년생으로 아이들까지 둘을 연달아 낳으면서 다른 아직 결혼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한참 어리고 철딱선이 없는 동생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이렇게나 몰라? 말끝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아직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를 낳을 거면 결혼을 일찍 해야 한다느니 되도 않는 잔소리를 하니까 아직 부모님도 결혼 독촉할 나이가 아닌데 저런 소리 듣는 친구들이 좋아라 했겠어요? 그나마 다른 친구들보다 사업한다고 일찍 사업생활에 뛰어들어 밥벌이 시작한 제 눈치는 좀 보았는데
그 친구 반겨주는 다른 친구들은 없다시피 했어요. 하필이면 그 친구가 어릴 적에는 제 옆에 살아서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마다못해 울면서 도망치곤 했던 것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딸 자식 또래의 어린아이가 겪는 기구한 사연에 가뜩이나 마음 약한 저희 어머니께서 안쓰러운 마음에 잘 챙겨주라 여러 번 당부를 하셨고, 그렇게 좀처럼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 친구를 무리에 끼워준 것도 저였어요. 함께 다니면서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니 불평불만이 많고 아이들 사이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 그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했기에 나름대로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언행 역시 워낙 누리고 산 것이 적다 보니 결혼으로나마 환경이 바뀐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더 그랬겠지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제 일이 바빠서 그런 자리를 아주 자주 갖지는 못했죠. 그래서 종종 연락이 닿으면 제게도 사람이 일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만 다가 아니라며 자식 낳아 키워보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으니 너도 욕심 그만 부리고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둥 저희 부모님도 안 하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기는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래, 이 친구의 행복은 이런 것이겠거니 나와는 다른 길을 추구하지만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결혼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좋다는 남편과 아이들하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30대에 접어들어 사업가로서 첫 출발을 시작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자 말이 회사 대표이지 달랑 저 혼자서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저희 회사 역시 이제 1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의욕만으로 무대뽀로 이 일에 뛰어들었던 20대 천둥벌거숭이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저도 제 위치를 자각해야 하는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처럼 과감하게 저 혼자 생각했던 대로만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매너리즘에 빠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아직 풋풋한 사회초년생 티를 벗지 못한 남편을 만났던 것은 운명의 안비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일 외에는 오래 만난 인연들 외에 딱히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남편을 만난 건 역시 일하다가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계약을 따내려고 지원한 여러 업체 중 한 군데의 말단 사원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제 앞에서 발표를 할 만한 짬이 차지도 않은 그야말로 평사원이어서 선배 직원을 보조하러 따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서 저희 회사 일을 따내게 되면서 얼굴 볼 일이 잦아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면대면으로 직접 계약과 일을 조율하는 업무가 맡겨질 만한 직원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선배도 어려운 판에 회사에 사활을 걸고 따낸 계약을 주도하는 더 큰 기업의 대표였으니 저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정도로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나이가 그리 적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따금씩 선배 직원한테 야단을 맞는 모습도 종종 보았으니 업무적으로도 아직은 미숙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리 눈에 담지 않았을 모습이 그 즈음에는 앞으로 사업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그랬던지 저의 사회초년 시절이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던 시기에 하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원래 그렇게 섬세한 성격은 아닌데 그런 생각에 남들보다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자기 딴에는 감동이었던지 그 다음부터는 마냥 어려워만 하던 저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 친구가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을 이성으로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보다 5살이 어렸거든요.
남녀 간에 5살 차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회사를 키우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정신연령이 또래에 비해서는 성숙했던 편인지라 연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던 날 수고들 많았다며 거나하게 한턱낸 회식 자리가 끝나갈 무렵 펑펑 울면서 저 좋다고 고백하는 남편 모습에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좋게 생각해주는 건 알았어도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는 좋게 달래서 완곡하게 거절의 뜻을 표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프닝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마음을 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성격에 싫은데 강요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왔다가는 단박에 거절당할 거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아슬아슬하게 선을 지키면서도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꽃 한 송이라도 쥐어주고 후다닥 사라지는 등 열렬한 구애와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사정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얼토당토 않는다는 생각으로 거기다 일이 바쁘기도 했으니 당연하다고 거절을 했는데 저러다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겠지 싶었던 것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어요. 제가 부른 적도 없는데 회식 자리에서 계약 따내겠다고 평소보다 과음한 제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기도 하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그만 오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달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는 솔직히 귀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정성이 지극했어요. 사업을 일으키기 전에도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제게 관심이 있다며 다가오는 이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산적인 속마음으로 다가온 사람들과는 달랐죠. 저 정도로 순수한 열의에 가득 차 오래도록 마음을 지속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요. 그 즈음에는 대부분의 옛 친구들이 각자 제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었으니 운연중에 저도 그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도 같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원래 같았으면 그런 어리숙한 모습에 꼼짝도 하지 않았을 제가 아직은 서투르고 진심만 가득한 그 사람 행동에 자꾸만 마음이 갔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이어져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네요. 30대 중반 나이에 사업으로 일찍 성공한 친구가 5살이나 어린 연하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제 친구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어머 얘 관심 없는 척하더니 역시 능력도 좋아. 5살이나 어린 남자를 낚아채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놀리고자 하는 말에 저는 화통하게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남자가 5살 많으면 별소리도 못 들을걸? 그 사람 덕에 내가 능력 있는 여자 소리를 다 듣네. 그렇게 까르륵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지는데 딱 한 사람 표정에서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친구들 중 20살 나이에 가장 먼저 결혼했다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이제 네 나이도 적지 않은데 결혼 생각도 해가면서 상대를 만나야지. 그쪽은 5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너 걱정돼서 그래.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가라앉히는 찬물 끼얹는 말에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 못마땅해하는 티가 났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잠시 자리 비운 새에 아니나 다를까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쟤는 무슨 말을 저렇게 심술궂게 한다니? 저걸 진짜 걱정한다고 하는 소리야? 자기가 연주한테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놓고는 친구가 연하랑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다고 하면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도 제 속이 어디 말이겠어. 그렇게 내 새끼 자랑하더니 아들 둘 연년생인 거 둘 다 공부도 안 하고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녀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더라. 게다가 남편은 그걸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 애들도 제대로 단속 못하냐고 쟤만 잡는 모양이더라고.
그 친구 어머니와는 저희 어머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다들 수군대는 걸 보니 부부 갈등이 심하다는 게 정말이구나 싶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자기 일이 안 풀려도 그렇지. 남편이 구박해도 어디 경력도 없어서 취직도 못해 참고 살아야 하는 저하고 잘 나가는 사업가인 연주하고 입장이 같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5살 어린 게 뭐. 연주에 잘 나가는 거 생각해보면 10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데려온다고 해도 놀랄 것도 없겠다. 왜 다들 주책이야 진짜. 그렇게 다들 또 한바탕 깔깔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를 파할 때는 저 술 마셨다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자기 짝보다 훨씬 어린 청년이 저 혼자 집에 가게 둘 수 없다며 주말 출장이 끝나게 무섭게 쏜살같이 달려온 모습을 보고 친구들 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생긴 것도 너무 번듯하고 너무 다정하시다. 아닙니다. 연주 씨가 저 만나주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과분한데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 부러움이 쏟아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저를 챙겨주기에 여념이 없는 제 남편을 보며 볼멘 소리를 했던 그 친구 역시 부러움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은 자기 힘들 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기도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저 타라고 직접 문까지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적인 자기 남편과 비교하고 있을 게 분명한 그 친구의 가정에도 어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양가 집안 모두 놀라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딱히 결혼 생각 없어 보이던 딸 자식이 5살이나 어린 연하 남편을 데려온다는데 놀라셨고, 시댁에서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집안 형편과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집안 모두 저희 결혼을 결국에는 반겨주셨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정도로 제게 지극정성이고 결혼해서도 성심껏 제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 없겠다며 잘 보이려고 애쓰는 남편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평범보다 조금 못한 형편의 시댁에서는 대단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갇혀서 마주해 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시면서 큰일하는 사람 앞날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틈만 나면 눈물바람이었어요. 연주 씨, 내가 정말 잘할게요. 연주 씨한테 한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집안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까지 힘든 일 없도록 내가 정말 내조 단단히 할게. 뭐야,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나 내조해줄 생각이었어? 그럼 못할 건 또 뭐가 있어요? 이리야 연주 씨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제가 저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였어요. 마누라 잘난 거 덕보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 자존심 망가지는 건 싫어하는 모순적인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어디 하나 꼬인 데 없이 자격지심이 없는 저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바라만치 않던 저와의 결혼을 기쁘게만 받아들여주는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 이유이기도 했죠. 보통 신부나 신부 가족들이 결혼식에서 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저희 결혼식은 달랐어요. 남편은 신랑 입장을 하면서도 이어진 신부 입장을 바라보면서도 감격해서 울컥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하객들이 신랑 좋아서 운다면 놀려대는 소리에 평소 성격대로 호탕하게 웃는 건 신부인 제 쪽이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해. 유난스럽다고 다들 욕하겠다. 그럼 좋은 걸 어떻게 해. 참 내 남편이지만 저한테 하는 데는 유난스러운 데가 있다 싶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 철딱서니 없는 거 저만큼이나마 정신 차려서 사람 만들어준 거 다 제 덕이라면서 두 분이서 제 양손을 꽉 쥐어주시며 백년해로 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셨습니다. 시댁과의 사이는 좋았어요. 워낙 제 타고난 성격이 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 아끼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고 제가 금전적으로 넉넉하기도 하잖아요. 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씀씀이에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저희 친정 사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시댁에서 딱히 바라는 게 없더라도 미리 이것저것 해드린 것도 적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너한테 이런 거 바라고 결혼 허락해 준 거 아니라면서 극구 사양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사업하면서 능글능글하게 제가 하고자 한 뜻을 관철시키곤 했던 저를 이기지는 못하셨습니다. 이거 다 저 잘 봐달라고 뇌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저 이렇게 이뻐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형준이 저 녀석 성실하게 마음 다 잡고 사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아가 네가 은인이다, 은인이야. 지금은 저렇게 저한테 잘하면서 애처고라 서는 남편이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속도 제법 썩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에 상심해서 몇 년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취업 시기까지 늦춰지면서 회사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 만나고 나서 웃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항상 제게 고마워하시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제게 잘해주시는 것 몇 배로 마음도 돈도 턱턱 쓰며 살았고요. 가끔 남편이 당신하고 같이 살기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술 한잔 들어가면 울적해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은 말도 두려움 없이 척척하고 능력도 있어서 번듯하게 사업 성공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당신이 내 덕 보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집안 걱정할 일 없이 밖에 나가서도 내일 잘하고 다니는 거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사업도 재능이야. 내가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인 생활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괜히 자기한테 맞지 않은 일 버려서 잃는 게 더 큰 것보다는 우리 서로 잘하는 거 하면서 살자. 그렇게 자꾸만 스스로를 작게 느끼는 남편을 토닥여 주었죠. 가끔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말고는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면서 딱히 부부싸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갈등이 생긴 것도 없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참 잘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간은 친구들끼리만 보던 지인 모임이 부부 모임이 되었다는 점일까요? 아무래도 그중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배려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제 옆에도 제 짝이 있으니까요. 역시 사업하느라고 자주 모이지는 못했어도 얼굴 볼 일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항상 혼자 나오는 게 일찍 결혼한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되는 사람 친구들이나 그 배우자가 자기보다 좋게 10살은 넘게 차이가 나니 불편해서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쪽 남편만 항상 불참인 것은 솔직히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에는 그 친구가 입에 술만 들어가면 예전과는 다르게 신세 한탄과 푸념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 결혼한 것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점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말이 안 통해, 말이. 나이나 적어?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제는 세대 차이까지 느껴지고 가부장적이기는 또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나 혼자 자식 낳았어? 자기는 아버지라면서 애들 그렇게 엇나갈 때 뭐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자꾸 모임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뜩이나 별로 안 좋아하던 그 친구를 꺼리는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한탄하며 연락해온 그 친구한테 비싼 술 사주면 남편 욕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다 고만고만했는데 지금 너는 밖에 나가서 사업가라고 날리고 다니는데 나는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살고 있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멋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왜 나한테만 조신하게 살려고 하냐고. 나 진짜 힘들어. 저 자존심 강한 친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내 앞에서까지 저럴까 싶어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낳아야 돼. 늙어서 아쉬우면 결국 기댈 데가 자식 말고 어디 있어? 너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노산이야. 빨리 애부터 가질 준비해. 와중에도 제 버릇은 남 못 줘서 이제는 또 아이 가지고 잔소리하는 친구였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가 몇 년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으니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은근히 일찍 애 낳은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상처가 되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아이 욕심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내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 살게 되어 그런 것이지 여전히 사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제 삶이 마음에 들었고요. 남편은 아이 욕심이 있어 보였지만 결혼할 때부터 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로 호언장담을 했으니 저도 아직은 일이 더 좋은 마음이 커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죠. 진짜 골치 아프게 됐네. 급하게 적임자 구하기가 쉽지 않지? 와중에도 사업은 번창해 회사 계열사를 새로 차리게 되었는데 믿고 맡겼던 계열사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송사에 얽힌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 사장이라고 해도 오래도록 봐온 사람이었는데 신뢰를 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죠. 그리하여 갑작스런 공백이 생겼는데 일이 일이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 자리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업 해본 적도 없는 당신이 무슨? 그래도 대부분 의사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고 자리만 지켜도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명목상의 자리라도 쉽지 않은 자리야. 월급 사장이라도 명색이 대표직함이고 설마 내가 당신 뜻 반하는 짓을 하겠어? 내 소심한 성격에 얼토당토하는 사고를 치겠어? 나도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잘났는데 끈질기게 설득하는 남편이었어요. 와중에도 적임자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요. 계열사라 결국 큰일은 제가 결정한다는 것도 틀리지 않은 소리였고요. 남보다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은 그 상황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명목상으로 남아 그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나 진짜 잘할게 여보. 대표 남편이라 쉽게 들어와서 분탕질 친다는 소리 안 듣게 자리만 깔끔하게 지키고 있을게. 신이 나서 말하는 남편, 기가 산 것이 보여서 그래 잘 결정했다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것은 전부 제가 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대강 돌아가는 일은 알아도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노파심에 비서실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도 남편이 대표직함을 얻었다고 월권을 행사하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등의 선 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요. 본사 덩치가 불어나는 만큼 계열사 역시 성장을 거듭해 단기간에 100억대 회사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자 바지 사장이라 할지라도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정을 날카롭게 들여다볼 줄 아는 이들이야 남편의 자리가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업계에서 명망이 높은 여성 사업가의 배우자이기도 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러 곳에서 불러주자 그 부침성 없는 사람이 대외적으로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야 저 돕겠다고 애를 쓰는 거겠지만 솔직히 염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야 사람 좋은 척해도
돌아서면 혀에 칼을 당겨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가뜩이나 우리 회사가 치고 나가기 시작해서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 들일 거라고. 원래 이럴 때가 남들 말 나오기 가장 쉬운 시기니까 접대니 뭐니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몸살이는 게 좋아? 서운해 여보. 내가 대단하게 도움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발이라도 좀 넓혀놓으면 어떻게든 당신한테 유리하겠지 싶어 나도 애쓴 건데. 조용히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그래도 대표 직함 달고 의리의리한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며 다니는데 들뜨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꼭 실수가 나오게 되니 그 걱정이 한 말이었는데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게 서운하다는 남편을 달랬어요. 저한테 잘하고 또 제가 아는 말 잘 듣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어 토라질 때는 또 여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팎으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지인들에게는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뜻밖의 친구 쪽에서 저를 먼저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찍 결혼한 바로 그 친구였어요.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 전 전화로 위자료로 안 챙겨준 전 남편이 애들 얼굴을 잘 안 보여준다며 우는 소리를 한 이후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마음이 쓰였지만 워낙 제 코가 석자라 따로 보질 못했는데 저 일하는 회사 대표실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한 번도 없던 일에 당황스럽기도 해 급히 자리를 권하는데 이상하게 대표실 들어서는 그 친구의 낯이 훤했습니다. 최근 당한 일을 생각하면 기이하게 느껴지는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부터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아내들이도 해가면서 아이부터 가졌어야지.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가지고 일만 성공하면 뭐 한다니? 첫마디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짓거리는 말에 점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지금 내 남편 애 가졌다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야? 지금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그럼 지금 내가 다른 남자애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기라도 한다는 거야? 당연히 남편보다는 정신 나간 여자의 말을 의심하는 제 태도에 발끈했는지 시키지도 않는데 제 남편과 찍은 사진이며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르륵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정하게 오간 연락들과 그보다 더한 시각적 충격을 더하며 둘이 부둥켜하는 멀지 않은 날짜가 찍힌 날짜까지. 뱃속애가 남편의 애인지는 당장 확인할 수는 없어도 둘의 더러운 정황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밖에 모르는 남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을 텐데 너도 당장 믿기는 어렵겠지. 그러길래 남편 한눈 팔지 않게 잘했어야지. 너희 부부 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우리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는데 당연히 네 쪽에서 정리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혼해달라는 말하려고 왔어. 제가 안 믿을까봐 친절하게 스스로 불륜 증거까지 들이민 여자는 세상 당당한 태도로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정황도 느끼지 못했어요. 사장 자리에 앉힌 후 모임 자리가 늘어나고 외박이 잦아지기는 했어도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믿을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해놓고는 정말 못 믿을 놈은 가장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불쌍하게 자란 게 안타까워 남들 다 꺼리는 걸 너른 마음으로 보듬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가는 저 벼락 맞을 것은 또 뭐고요? 심정만 같아서는 속에 애가 들었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뺨을 내려치고 머리털을 싹 다 뽑아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저딴 것들 때문에 나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라고요? 아니요. 그건 절대 싫었어요. 파국을 맞이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무결한 건 나 하나뿐이고 바닥까지 처박힐 건 저들 둘뿐이었습니다. 더욱 완벽한 안갚음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표정 관리를 했어요.
결과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도 없이 갈무리해온 표정이었습니다. 하! 그래? 벌써 애까지 들어섰다고? 나야말로 더는 그놈이랑 못 살겠다. 마음 뜬 놈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할게. 정말? 구로라고 찾아와 놓고도 군더더기 없는 제 태도에 당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싸늘히 바라보며 쏘아붙였어요. 너나 내 이혼에 걸리적거리는 일 없도록 그 인간 이혼 못한다며 매달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붙잡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잘 선택했어. 내가 이혼을 해봐서 말인데 한 번 깨진 부부 사이는 몰라도 못 갖다 붙여. 매달려봤자 너만 고생이라니까? 원하던 대답을 듣고 희희낙낙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래, 네 년이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보자며 이를 뿌듯 갈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 상간녀를 대기시켜 놓고는 저희 회사 법무팀을 총출동시켜 계열사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고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법무당 군단 앞에서는 굳어졌으나 여전히 제가 깔끔히 이혼해 주리라 믿고 채신 없이 졸졸 따라오는 여자였어요. 일부러 대표실 들어서기 전에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김영준 나와! 서리빨 같은 제 호령에 꽁지에 불이라도 붙은 듯 놀라서 급히 튀어나온 남편이 상간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뒤에 제가 대동하고 나선 우리 법무팀까지. 머리가 있는 이상 상황 파악은 끝났겠죠. 계열사 직원들이 다들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처럼 곧장 제 앞에 엎드리고 손바닥을 비비기 시작한 놈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어제 쟤한테 1부터 10까지 다 들었고 축하해. 애아버지 되게 생겼네? 뭐? 기껏해야 외도로 머리털이나 뽑히고 이혼 위협이나 들을 줄 알았는지 애 얘기 꺼내자마자 멍청한 표정을 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오호라, 이놈 이거 상간녀 애 들어선 것까진 미처 몰랐나 봐요. 도끼 눈으라고 저랑 노란한 여자를 쏘아보는 남편 눈을 슬쩍 피하는 상간녀였어요. 너, 저놈이 너 버릴까 싶어 애 생겼다 얘기는 숨기고 나한테 먼저 왔구나. 니들 사이도 참 얄팍하다. 근데 너 그건 알고 저놈한테 들러붙은 거니? 저놈 저거 바지 사장이야. 애라도 낳아주면 100억 계열사 사장 사모 소리 들으며 팔 잡힐 줄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었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내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에 자리 정리해서 나가야 할 신세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저놈 저거 내쫓으려고. 뭐라고? 방금까지 날 이겨먹었다는 듯한 표정이라도 짓던 것이 아주 볼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래야죠. 감히 쟤까지 것들이 나를 속여먹었다는 우월감에 차서 감히 누구 앞에서 시건방을 떱니까? 이 미친 게 니까지 게 감히 어딜 찾아가. 이게 남의 팔자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여보, 저 미친 여자 말 듣지 마. 야, 너 이 회사 네 거라며. 다 네 거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이제 애는 어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게 내 애라고 어떻게 장담해?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때리고 눈깔이 뒤집혀 제 앞에서 개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접스러운 것들이 꼭 저들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만 속에 메스꺼려서 그 자리에서 남편놈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어차피 나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자리. 불륜으로 혼외자까지 만들어 놓고. 너도 이해 없지? 쳐다보고 있기도 역겨우니까 얼른 짐 싸서 나가. 여보, 어떻게 저 싸구려 여자 말만 믿고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저 여자는 잠깐 실수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야, 너 나 꼬실 때는 잘난 마누라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며. 네 마음 헤아려주는 나랑 살고 싶다고 그렇게 꼬셔놓고. 입 안 닥쳐! 이혼당하고 아무 남자한테나 흘리고 다니던 게 뒤까짓게 우리 연주 씨하고 비교나 되는 줄 알아? 온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 사유를 착실히 만들어주는 꼴을 좀 더 지켜보다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방금까지 그래도 명색이 이 회사 대표 직함 달고 있다가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불청객이 되어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절박하게 제게 매달리는 놈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여보. 그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곧장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내 품위까지 손상시켰으니 이런 놈은 써서야 되겠나. 놈이 뒷구멍으로 애써 마련해둔 인맥에도 술적 압박을 넣었습니다. 애초에 저 아니었으면 기회조차 없었을 놈이니 이제 어디 가서 옳은 자리에 취직도 못하겠네요. 소송이야 당연히 저의 대승으로 끝났고요. 집도 절도 없이 내쫓아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겼으니 패인꼴이 된 전남편 놈의 자승자박이야 당연한 일이죠.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이 반지하 방구석에 박혀 만날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산다니 딱 제 그릇만한 인생을 살다 가겠죠. 상간녀 인생도 기어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알고 지낸 세월만 생각하면 전 남편 놈보다 그 미친 것이 더 길었어요. 저나 저희 어머니가 배운 은혜를 생각하면 더했죠. 자랑스럽게 아이의 존재를 알린 그날 바로 그 여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불륜으로 생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예상대로 제가 원하는 그대로 날뛰어 주었어요. 야, 이 더러운 게 너 이혼 전부터 그놈하고 놀아놨지? 너 같은 더러운 게 어미야? 넌 죽을 때까지 내 새끼들 근처에도 못 올 줄 알아? 이거 살려주세요! 그 남자가 상간녀 찾아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손을 대고 그나마 있던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까지 싹 끊어낸 걸 들었을 때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 했으나 은혜 베푼 이에게 원수를 되돌려준 거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은 차마 못하겠네요. 불륜으로 임신까지 한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고개도 못 들고 사는 꼴을 보니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가족이야 무슨 죄가 있냐마는 자식 잘못 키운 것도 죄라면 죄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구 아인지도 모를 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소식이 끊긴 그 여자가 출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초에 동아줄로 생각하고 내세운 아이 사랑으로 낳아 키울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자식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이들 아빠 추가로 소송까지 걸었다 하니 본인의 업을 두고두고 지며 살겠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부끄러운 자식과 절연한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전 남편의 잘못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모님 성품을 조금도 이어받지 못한 자식을 두신 게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저는 후회 남지 않게 이혼하면서 훌훌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수년이 지났고 그간 매진한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노력을 배신하지 않은 제 사업과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일이 성공한 싱글 여성으로 사는 삶도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인 되도록 갈고 닦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